미국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압박이라든가 미국의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가지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들이 지금 고사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 제조업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미국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사실은 달려있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기업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제가 몸담은 회사가 이제 3류 기업에서 2류 이제 세계 1등 기업이 되기까지 현장에서 쭉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게 3류 기업이 1등 기업으로 이제 도약하게끔 했는 그 기업의 이제 성장 모델이라는 것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소위 상품 제조 수출형 그런 이제 성장 모델인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가 이제 같은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를 1등 기업으로 만들어준 그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곧바로 그 국가 차원으로 확장을 하면은 그게 이제 산업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이러면은 대표 기업의 사업 모델이나 또 국가의 산업 정책이나 전략이 다 같은 이제 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의 성장 모델로서는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여력이 이제 없겠다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 해법이 뭘까를 이제 항상 고민을 해오다가 그 연구했는 바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라는 책에 그 내용을 이제 적시하게 됐습니다. 뉴 패러다임 미래연구소의 박광기라고 합니다. 미국이랑 하는 관세 협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물건 싸게 팔고 사는 문제 아닌 건가요? 앞서서 이제 제가 상품 제조 수출형 모델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델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하게 했던 그 바탕이 되는 이제 성장 모델인데, 이 성장 모델이 소위 FTA 자유무역 시대의 번영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 FTA 체계 자체가 사실상 이제 폐기가 이제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FTA 시대에서 번성했던 한국의 성장 모델이, 즉 상품 제조 수출형 그 성장 모델이 시효를 다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관세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미국과의 무역 수지 흑자가 이제 관세를 우리한테 때리는 이제 그 근본 원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부터 국부를 창출하는 그 원천이 제품을 팔아서 무역 수지 흑자를 얻어서 그걸 달러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국부를 축적을 해왔는데, 그런 국부 창출형 모델이 또 역시 시효를 다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전에 맺었던 FTA랑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FTA 자유무역 시대에는 이제 무관세지 않습니까? 무관세로 양국이 상품과 서비스가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FTA가 관세로 교역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15% 정도 이제 관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15% 관세를 100%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해서 소비자 가격이 미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미국 정부가 그렇게 두지 않겠죠. 또 미국에서 우리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한꺼번에 가격을 올릴 수 없을 거니까, 결국은 공급자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부 이제 그 관세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15%라는 관세를 미국의 소비자하고 우리 공급자하고 얼마나 서로 쉐어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영업이익률이 4~5%밖에 안 된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통상 시장의 소비자 가격이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 측에서 그 관세
경제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야 이제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을 하지만 이 대기업이 관세로 인해서 오버헤드 압박을 받게 되면 비용의 증가가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 2차, 3차까지 이제 내려가면은 그 비용 압박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사실은 2차, 3차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1, 2%, 뭐 2, 3%도 넘기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관세가 이렇게 닥친다 이러면 그 15%라는 관세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또 뭐 글로벌 사우스 해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수출 품목도 좀 다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임시적으로 일부 이제 보완은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줄어드는 수출을,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새로운 뭔가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관세 협상에서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보는 잣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 뭐 일부 학자들이 이제 우리 농민들을 의식해서 뭐 농산품 수입은 절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당장 현안이 되는 대미 투자 그 약정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3,500억 불이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또 추가로 우리가 1,50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5천억 불 정도 되죠. 5천억 불이 된다 이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뭐 한 2, 3배 정도 큰 일본이 이번에 미국에 약정했는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거를 뭐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금의 집행을 미국이 알아서 하고 한국은 일본도 그렇지만 돈만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이 3,500억 불이든 또 추가 1,500억 불을 투자하는 돈이든, 물론 이제 제조 투자가 이제 상당 부분은 되겠지만 제조 투자를 포함해서 돈의 주인인 한국이 투자 마스터 플랜에 대한 오너십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우리가 주도해서 투자를 하고, 또 그래야만 뭔가 우리 경제와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투자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만 대준다 이러면 우리가 그럴 여력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대규모 투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의 주도권을 우리가 앞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부터 미국도 구체적으로 아직 투자 약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쓰겠다라는 계획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정말 더 중요한 게 남아 있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이게 5천억 불이나 되는 투자를 우리 국내 경제와 연관돼서 미국에서 투자할 거냐, 이걸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관세를 깎아도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또 다른 장벽이 있다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뭐 장사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걸로 바꿔서 장사야 이제 물건 파는 것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실제 미국에서 메인은 앞으로는 수출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현지에서 공장 투자를 해서 공장 운영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느냐를 이제 본다 이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크리티컬한 게 미국이 사실은 제조업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인건비라든지 각종 그 환경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전통 제조업에 대한 어떤 숙련 기술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미 미국은 수십 년 전에 제조업이 많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미국에서 국내와 같은 이제 공장 운영의 수율을 아주 단기간에 올려줘야만 우리가 사업에서 이제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내의 이 숙련 인력들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한 거죠. 현지 생산성을 조기에 셋업을 하려면. 근데 우리가 미국에 우리 숙련 인력을 파견하는데 이 비자 쿼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년에 뭐 한 2,000명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뭐 대기업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대기업의 사업을 같은 생태계 내에 있는 이제 부품 협력 업체들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협력 업체들의 이제 그 기술 인력들도 같이 미국에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 내에 있는 우리 국민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미국하고 약속을 하면서 이 비자 쿼터를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으면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작은데도 FTA를 미국하고 맺을 때 한 5천여 명 정도의 비자 쿼터를 받았고, 호주도 뭐 한 15,000명 정도 비자 쿼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부 외교부라든가 해서 이번에 대미 투자 규모를 미국하고 약속을 할 때 그 반대급부로 2만 명, 3만 명도 훨씬 더 되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고 지금 한 입장이니까 그야말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력들은 비자 제한 없이, 쿼터 제한 없이 우리 숙련 인력, 멘토 인력들이 현지로 나갈 수 있게끔 그 비자 쿼터를 받아내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현지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장 오퍼레이션을 해도 채산성을 맞추기도 어렵고, 또 수율을 국내처럼 올리기도 어렵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현지 오퍼레이션이 계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우리가 뭐 대통령 균형 발전 이런 걸 하면서 무슨 혁신 도시를 만들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장이 이제 혁신 도시 같은 걸 만든다는 거는 그런 도시를 하나를 이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대기업의 투자도 끌어들이고, 또 여러 이제 중소 대기업하고 같이 같은 생태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들어와서 단기간에 기업들이 몰려 들어와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 도시가 이제 경제가 이제 활성화된 그런 구조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 그 뭐 5천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도 이걸 하나의 국내 시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투자가 되니까, 그러면 미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국내에서도 일자리와 일감이 같이 생기게끔 일어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국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한테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한다, 뭐 해서 미국을 뭔가 이렇게 지금 비난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차피 하게 돼 있는 이 투자라면 이 투자를 어떻게 국내 경제와 연계시켜서 이제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이러면은 마치 국내에서 우리가 지방의 어떤 도시에 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그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듯이, 그래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감과 일자리가 생기듯이, 미국도 이제는 내수 시장으로 보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지만 한국 국내 지방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국내 경제와 연계하는 투자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제2의 내수 시장, 미국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하는 미국, 또 뭐 폴란드 같은 방산이라든지 배터리 같은 거, 이런 대규모 투자들, 베트남이 특히 또 우리 한국 투자가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투자 지역들은 국내에 투자할 것을 해외에 투자하니까 해외에서도 국내 투자한 것만큼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일감이 만들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게 하려면 결국은 그 시장을 우리 내수 시장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예.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뭐라고 보시나요? 엊그저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팅을 하면서 거기 여러 가지 그 투자 패키지 중에 SMR이라고 소형 원전, 그것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현대차가 로봇 허브를 미국에 만들겠다 하고 이제 투자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미국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압박이라든가,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제 경쟁 환경을 보면 대한민국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철강이다, 석화다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가지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들이 지금 고사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제조업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미국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사실은 달려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들을 필요로 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반도체든 뭐 그게 배터리든 아니면은 전통 제조업인 조선이라든가 뭐 철강, 석화, 이제 전력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니까 우리는 이런 전통 제조업들이 미국과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인한 위기도 우리가 넘길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첨단 산업의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신기술들은 다 앞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 산업도 우리는 건조 기술은 앞서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뭐 스마트 건조라든지 이런 것 쪽은 다 또 역시 미국이 지금 앞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통 산업의 협업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 제조 첨단 산업의 R&D 협업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물량 공세와 R&D 투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미 전략이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 제조 산업들을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때 강하게 미국과 한국의 산업 생태계 파트너십을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제조업도 살리고 미래 첨단 제조업으로 앞서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좋습니다. 최근 뭐 제가 새로운 어떤 성장 해법을 제가 몸담았던 기업을 위해서나 또 지금 기업의 사업 전략이 결국 이제 국가적으로 확장을 하면 이제 산업 전략이고 산업 정책이 되는데 그걸 바꾸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하고 이제 책을 출간을 한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야, 그 산업 공동화, 국내는 그럼 공동화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가면 이런 우리 사회 통념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함정이라는 게 결국은 후발국,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벌써 11년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진국 함정에 즉 빠져 있다라는 그 대상, 즉 그 경쟁 구도의 대상이 뭐냐면은 제조업입니다. 우리 중국하고 지금 제조업을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숭이가 구멍에다가 손을 딱 집어서 먹이를 딱 잡고 빼내는 못 빼내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제조업으로 성장을 해와서 이 제조업이 원숭이 손처럼 우리를 딱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묶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의 사고가 멈춰져 가지고 선진국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니까. 근데 산업 공동화라는 게 기술 유출이다, 일자리 유출이다, 제조 기반이 유실이 된다, 지역 경제 기반이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이제 그 목적 변수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목적 변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그 해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외노자 일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제조업 일자리 걱정하는데 지금 우리 전통 제조업들의 산업단지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국민 일자리 아닙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갖고 자기네들이 지금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미국에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야, 그럼 우리 국내는 어떻게 하냐고 뭐 미국 트럼프를 비난하고 또 해외로 나가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나 기업의 사업이라는 건 전부 다 환경 적응업입니다.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미 관세라든지 FTA가 폐기된 거라든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도히 불어오는 이 시대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 바람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싸우려고 하면 이건 역천자망이에요. 그럼 이 변화를 갖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 변화에 우리가 빨리 어떻게 올라타느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 대미 투자에 올라타서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미국의 기술을 앞서 있는 기술을 어떻게 더 빨리 끌어당기고 또 미국의 투자의 내용이 국내 일감과 일자리와 연결되게끔 어떻게 이 기획을 해서 기회로 잡을 거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산업 공동화라는 과거 그런 어떤 우려에 잡혀서 대안도 없이 계속 걱정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산업 공동화라는 이 의식을 이 개념을 이제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you